예, 오늘은 새해 첫 방송이니만큼 올 한 해 동안 이 시장 국면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될까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시장에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서울 아파트 가격이 흘러온 실거래가 흐름을 보면 최근 있었던 한 6년, 7년 동안의 상승장은 아주 가팔랐죠. 그래서 멈춰라지라고 생각했었던 구간이 와도 쉽게 꺾이지 않는 모습.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쭉 밀고 나간 모습을 많은 분들께서 유동성과 심리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할 때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장은 단순히 요 부동산, 특히나 요 아파트라는 상품 하나만 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거 부동산 이외의 다른 투자 자산 시장들을 봐도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주식이든 뭐 금은 같은 상품들이건 아니면 뭐 심지어 비트코인 같은 상품들까지도 전부 다 어떤 한 특정 상품이 무슨 이유가 있어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 유동성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도 몇 년간은 더 풀릴 것으로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현금의 가치 하락을 방어할 수 있을 만한 수단으로 현금 저장의 수단을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찾고 있는 게 지금의 자산 시장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 중에서도 이런 고가 형태 물건들 혹은 최근 몇 년간 너무 급격히 상승한 물건들을 제가 경계를 드리고 있는 이유가 있죠. 그 부분이 바로 비용에 대한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면 지금 이 수요라고 하는 부분을 봤을 때 이 수요는 크게는 돈의 흐름으로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돈의 흐름을 보면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모으는 그런 자기 자본의 성격을 가진 돈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돈은 부채를 통해서 그리고 혹은 전세 같은 사채를 끌어다 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돈이 될 수가 있을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자기 자본 시장을 보면 여태까지 한 1년여 동안 아주 급격한 이런 실물 시장의 변화로 인해서 소득의 불균형과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K자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누군가에게는 이런 장이 좋은 기회가 됐고요. 많은 분들에게는 아주 힘든 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더 심각하게 되면 계속되는 지원금을 통해서 이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라던가 아니면 뭐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같은 이런 분들을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형태로 간다. 그와 반해서 부채 같은 경우에는 누구에게 나가느냐? 전부 다 자본가, 자산가들에게만 부채가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자산시장의 양극화가 같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장에서 우리가 이 수요 부분을 바라봤을 때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 부채 부분이 사실상은 거의 차단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거의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내가 살고 싶은, 내가 거주할 집 한 채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 한 건 나오는 거 이외에는 추가적인 대출이 거의 전무해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무담보대출의 형태인 신용대출이라던가 사업자 대출의 형태가 사실상 중단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작년부터 그리고 올 들어오면서부터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더 이상은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 이 시장에 탑승하고자 하지 말아라.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유지가 되면서 저한테 오늘 전화 주신 많은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상당수 계실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타격을 받지 않고 소득은 유지가 되고 있어서 자금은 어느 정도 모였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뭔가를 내가 뒤늦게나마 해보려고 하니까 그 기회를 완전히 차단해버렸다라고 하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께서 사실은 대기 수요로서 시장에서 계속 존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그렇다 보니까 이 심리 부분이 꺾이지 않고 계속 지속이 되면서 매도인들은 호가를 낮추지 않고요. 매수인들은 조금의 가격 하락만 있더라도 시장에 탑승하고자 하는 그런 장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수익률 개념으로는 실효 수익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비용 추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비용의 종류를 두 가지로 따져보면 일단은 보유함에 따라서 늘어나는 보유세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강화된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이 부분을 정리를 하면서 차익 실현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은 여태까지 유행했었던 임대사업자 혹은 법인 혹은 신탁 그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하더라도
양도세에 대한 일반과세 혹은 비과세를 통해서 내가 차익을 양도세를 내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주택자들의 매물들이 계속 시장에 잠식되고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 문턱이 높아짐과 동시에 같이 이제 리스크에 대한 평가가 높게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원금 상환에 대한 압박이 들어올 것으로 여겨지는 분야가 바로 부담보 대출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을 감안하면 이런 판단을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집이 없으신 분들은 1주택을 가지고 있는 현금 일부 그리고 대출 일부만 끌어다가 매수하시는 것까지 말릴 수는 없다. 다만 너무 무리한 대출과 혹은 전세를 끌어다가 내가 살 집을 모든 재산, 전 재산을 들여서 흔히 말하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 한 채를 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큰 이득을 보긴 힘들 것이다. 투자는 이와는 별도로 비용 부담을 어느 정도 하면서 실효 수익률 개념으로 내가 원하는 요구 수익률만 충족할 수 있는 상품이라면 지금은 해야 된다. 과거처럼 과도한 이익을 내가 원하면서 투자를 했다가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걸 이뤄줄 만한 투자처가 없다. 이 투자를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사기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더 이상은 일괄적으로 모든 상품이 좋다. 어떤 지역만 사면 뭐든지 성공한다. 이런 식의 방정식은 지금은 성립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부분, 세금이라든가 금융 따져봐야 될 게 굉장히 많은 시장이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세미나를 통해서 최근에 세미나는 이제 개별 상담의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1부, 2부 나눠서 아주 제한된 인원만 제가 세미나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자금을 어떤 대상에다가 저축을 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세미나를 통해서 저와 의견 나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